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당시 19이던 김모군은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가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인 1조라는 근무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고 그는 홀로였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업무량이 증대하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올해만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인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해 하루 7명,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제정안에는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그리고 공무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립 요건인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면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업 대표가 국민 앞에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정부가 행정적인 대책을 쏟아내기는 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한 탓에 국민적 관심이 시들해지면 산업 현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안전 불감증에 빠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대안으로 중대처벌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데요. 중대재해는 현장 노동자 등의 위법행위보다는 안전을 무시한 작업 환경에 그리고 그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 경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기업 측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책임을 부담해야 되고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당연히 내놓기도 했는데요. 노사가 함께 상생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상생하는 대화의 창구를 마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좀 나오고 공론화를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담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양담소가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변호사님들 모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변호사님 첫 출연인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환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익상 변호사라고 합니다. 양담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양담소에서 노동 관련 법률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불러주신다면 청취자분들께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양담소에서 다양한 주제, 여러 가지 생활 법률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변호사님 앞으로도 알찬 사연, 알찬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더 버텨보려고 했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회사라 대표를 직접 만나 퇴사를 하겠다고 둘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표도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정확히 말했죠. 그런데 며칠 후 대표가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못한다며 퇴사 시기는 인수인계 상황을 봐서 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직서에도 이번 달 말일을 퇴직일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도 준비 중이었는데요. 회사에선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수인계 완료 전에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회사 편의대로 퇴직 시기를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상황에서 네, 대표가 마음이 바뀌었네요. 다음 사람이 온 후에 퇴직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까? 예, 사실 근로자가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예전부터도 이제 문제됐던 사안인데 지금도 뭐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갑질 등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용자가 이제 퇴사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냐,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직의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이냐 등으로 이제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러면 사직한다고 했을 때 또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무단 퇴사니까 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위협적으로 이제 나오다 보면은 근로자는 이에 주눅들어서 퇴사를 이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네. 사실상 이제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뭐 강제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합의가 돼서 예. 퇴사 시점이 사실은 정해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변호사님. 예. 이 경우에 뭐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퇴사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뭐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으면 네. 합의된 날이 이제 퇴사 시점이 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대표하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표가 이거를 번복하고 퇴사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합의된 거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일단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 뭐 이제 그거하고 뭐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그 퇴사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법상의 네.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민법 660조 3항을 보면 이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상대방의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네.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뭐 이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다라는 거는 일정 기간마다 이제 보수를 받는 건데 보통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하게 이제 급여를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단기라는 거는 이제 한 달 이번 달에 월급을 받는 거니까 이제 이번 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후 1기라는 건 이제 다음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네. 한다면 이번 달이 지난 1기,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다음 달 말일이 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대표랑 그렇게 구두 약속을 했지만 예. 다음 달 말일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뭐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 근로관계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7조를 보면 네. 사용자가 이제 뭐 협박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뭐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강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 계약상 이와 관련해서 계약에 반해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예. 근로계약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는 없으니 일단 근로계약 자체는 다음 달 말이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말처럼 그만둬 버렸을 예, 경우에 예.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도 있습니까?
뭐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말일에서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당장 뭐 이번 달 말까지만 나오고 안 나오겠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이고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회사 측에서 뭐 징계를 내릴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무단 결근을 해서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실질적으로 회사가 할 수 있냐 여부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실은 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뭐 무단 결근으로 인해서 손해가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가 발생했다 하면 그 손해액은 얼마냐? 그건 라는 사실은 거를 회사가 입증을 해야 그렇죠. 하니까. 회사 측의 네.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그 손해액은 얼마냐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케이스는 뭐 극히 드물다라고 네. 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지금 결국에는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표랑 처음에 나눈 얘기를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원칙은 법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가 사직을 원했을 경우에 대표와 나눈 얘기 자체를 좀 입증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이렇게 부두로 나눈 얘기를. 예, 맞습니다. 네. 뭐 녹취라든지 이런 입증 자료들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 날 뭐 퇴사의 효력,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일을 하지만 그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입장에서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인수인계를 하겠다. 예. 이달 말까지 그만둔다면 뭐 이런 플랜을 같이 얘기를 나눈 것들 자료가 있다면 예. 사실 뭐 별다르게 입증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예. 그럼 이달 말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둘이 얘기를 나눈 것이구나 예. 할 수 있을 그렇게 이제 입증하는 방법도 될 테니까. 예, 맞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제 뭐 인수인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어떤 문서가 존재한다든지 적어도 뭐 인계자, 인수자 간에 뭐 이제 카톡방이라든지 뭐 요런 자료들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 걸로도 언제쯤 이제 퇴사하기로 이제 뭐 합의가 되었다라는 걸 이제 뭐 추단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입증하는 경우도 뭐 상당히 존재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데이비드 보이의 스타맨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